오늘 두 번째 아이템으로요. 청와대가 북핵 실험 이후에 보인 태도입니다. 코너 몰린 대화론, 문 대통령 북한 완전 고립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동해안에서 북한에 경고하는 미사일 훈련을 했습니다. 투감은 미사일 훈련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이거 기껏해야 한 300~400km 날아가고 제일 좋은 게요. 그리고 재래식 탄두 싣고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탄두 중량을 1톤으로 해본들 핵폭탄과 재래식 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공연히요, 국민 앞에 나서서 이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는 척 하지 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 자세를 똑바로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북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목적을 차단하기 위한데 이 대북 비핵화 정책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까지도 청와대에서는 아직도 대화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정말로 이 사람들 걱정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8월 29일 날 북한이 화성 12호를 쐈을 때 청와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 전에 8월 26일 날 자신들은 방사포라고 우기다가 이틀 만에 망신을 당하고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로 입증이 된 그 발사에 있어서도요, 이들은 저 정도의 도발이라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을지훈련이 9월 1일 날 끝나고 나면 그 직후부터 북한과는 대화가 본격적으로 다양하게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는요, 북한이 7월 28일 날 ICBM을 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한 달쯤을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고 핵실험 조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 달에 접어들면서 청와대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대화로 몰고 가야 된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나 장관들이 최근에 목소리가 매우 낮아지면서 북한하고 대화를 주로 거론하지 않느냐. 이것이 8월 15일, 20일을 전후한 미국의 분위기였습니다. 이 속에서 신이 난 청와대는 미국과 북한이 직거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북한과 직거래를 해서 선수를 쳐서 우리가 모든 미, 북 간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이런 것들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데 집착을 했어요. 마치 대화에 환장을 한 사람처럼 보여줬습니다. 8월 21일 전후에서 문정인, 현재 이 정권의 대화를 주장하는 북한 주화론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사실상 최고의 실세인 문정인은 을지훈련이 끝나는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이제는 대화가 시작될 거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이 북한의 ICBM이 발사가 있고 난 뒤에 2차 발사가 이 9월 7일인가 있었던 문 대통령과 트럼프 간의 통화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목소리를 낮춰라고 했다라는 식의 말까지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북한이 긴장하는 을지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대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가 8월 26일 250km짜리 탄도미사일 얻어맞았습니다. 이거 한국만을 겨냥한 거죠. 그리고 8월 29일 화성 12호 실제 발사 2700km를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가는 걸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9월 3일 이제 핵실험을 얻어맞았는데요.
1차에서 5차까지 있었던 어떤 핵실험보다도 어제 있었던 핵실험은 충격적이었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200배에서 뭐 한 1000배까지의 위력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은 북에 분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해서 했던 주요한 발언을 보면요. 2017년 4월 7일 대선 후보 때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고 공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문 대통령은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기 말에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 했는데요. 자, 이걸 몇 번 더 강조를 해서 어제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사드 임시 배치하겠다라는 내기, 이게 언제 말했습니까? 7월 29일 새벽에 몇 시간 전에 북한이 2차 ICBM을 발사하고 난 이후에 NSC에서 했던 말인데요. 아직까지 한 달이 훨씬 지나도록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시 배치라는 것은 시급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도 전에 미리 배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한 달 이상이 임시 배치 준비하는 데 걸린다면 이것이 무슨 임시 배치입니까? 자, 그래서 문 대통령이 뭐 이번 주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제 사드 배치해봤자 중국한테 더 강한 보복만 받을 뿐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중국의 경제보복 의식에서 사드 배치를 미루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하기 싫어서 본인을 지지하는 좌파 단체들에게 사실상 이신전심으로 너네 어디 길 막고 사드 못 들어가게 하고 공청회 방해해서 나가리 시키고 이렇게 해도 내가 너네들 안 잡아갈게. 그렇게 내통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런 일이 공권력이요. 군을 검문하고 통제하는 일이 지금 몇 달째 방치되도록 정권이 들어선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그게 어떻게 허용이 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4월 27일에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을 하면 남북 간의 대화는 상당 기간 불가능해진다. 자, 문 대통령 그 상당 기간이 얼마인지 자기 입으로 분명히 한번 밝혀보세요. 그러고요, 당신 똘마니 문정인이 이제 목을 날리세요. 세상에 외교안보 무슨 대북 특보라는 자가 이렇게 북한의 입장을 읽을 줄 모른다면 이거 북한의 간첩인가? 불러서 좀 체포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주변에요, 문정인하고 비슷한 소리 한 사람들 전부 체포해서 목을 자르고 북한의 간첩 혐의로 조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취임해서 6월 22일 날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한 제재를 부과해야 된다 했는데, 자, 지금 한번 봅시다. 유엔이 요 근래에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서 대북 제재를 올봄에 한 뒤에 일본하고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했는데요. 당사자국 한미일 세 나라 중에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대북 제재는 고사하고 9월 초가 지나면 북한의 개성공단도 풀어주고 남북러 가스관도 지금 러시아에 며칠 있다가 가지 않습니까? 가서 가스도 퍼다 주고 금강산도 열어주고 다 하려고 하고 있던 참에 이제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 것들은 풀어주려고 했던 거는 다 그대로 문 닫고 있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추가 제재를 가할 건지 자기 입으로 밝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7월 4일은 캐머런 전 영국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지금 문재인 말에 겁이나 먹겠습니까? 이런 말이라는 것은요, 그 말에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누가 겁이나 먹지요.
지금 어느 집 개가 짖나라는 수준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야 반쯤 우리 팬이니까 괜히 성질난 척 저러는데 그냥 개무시해버리라는 게 북한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7월 28일 북한이 ICBM 2차 발사한 뒤에요. 지금은 북한이 핵 포기를 할 때까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북한하고 구멍 파가지고 얼지 훈련만 끝나면 대화하려고 한다면서 그래서 미사일을 방사포라고 우겼던 거 아닙니까? 자, 8월 15일 8.15 경축사에서 지금 당연한 가장 큰 동전은 북핵과 미사일이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안보 위기를 타개하겠다 말을 했고 8월 30일 북한이 화성 12호를 2700km로 이 북태평양 상공에 발사한 직후에는 도발을 넘어 이웃 국가에 대한 포크라고 아베 총리하고의 통화에서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보면요.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나 TV에 나오는 거 보면 북한이 도발하고 나면 입을 앙다물면서 화를 낸 척하는 건지 진짜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북한하고 뭔가 물밑 거래를 하다가 북한이 뒤통수를 때려서 배신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문 대통령의 이런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는요. 이제 국민이 용납할 단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면 정말로 모든 걸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문 대통령은 북한이 전략적 실수를 자행했다. 국제사회와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대북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를 말을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가 어렵다면서도 대북 정책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면 수정이 아닌 부분 수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청와대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정책 방향에 지금 혼선을 빚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지금 20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대북 정책 방향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는데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자기 가치나 정신이 똑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래도 대통령이 참았으니 저래도 참을 거고 미사일 한 번 더 쏴도 참을 거고 핵실험을 하면 그냥 안 있겠다 했지만 이전의 행태로 봐서는 뭐 할 듯이 하다가 또 좀 있으면 참고 미사일을 한 방 북한을 향해서 쏘고는 또 참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괜히 내가 앞장서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다가는 나중에 대통령의 본심이 뭔데 찍혀서 쫓겨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모들 누구도 문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베를린 선언이나 남북 운전성론은 이미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났다라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러다가 또 극적인 상황에서 남북 간의 대화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괜히 그런 쪽에 앞장서지 말자라는 것이 지금 청와대의 솔직한 입장일 겁니다. 그동안에 숱한 트러블을 빚으면서도 미국과요 대화를 계속 이야기해왔고 핵실험 직후에 분노 안 할 수 없다면서도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이다. 그러면 이제 너네하고 대화 없다. 제재하고 압박하고 군사적 행동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런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 고립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거하고 이제는 비핵화할 때까지 너네들과 대화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도발 강도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번 주에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 성주에. 이 정도를 가지고 마치 큰 인심을 쓰는 척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명확하게 중국을 향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ICBM을 발사하면 우리는 무조건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짐 이후에
이번에 올려놓더라도 중국이 어떤 말도 못했을 겁니다. 자,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툭 하면 대화 이야기 해오던 여당, 지금 대화라는 말이 쑥 빠졌고요. 야당은 신이 나서 대북 평화 구거를 포기하라 이러는데 추미애 대표가 북한이 한반도를 위기로 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추미애 대표가 지금 북한과 이 핵미사일 위기 국면에서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한마디로 자기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반성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다가요, 좀 더 확실한 형태의 ICBM 발사를 한두 번 더 하고 이번보다 또 더 위력적인 핵실험을 한 번쯤 더 하고 나면 결국은 미국하고 북한이 극적으로 대화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국무부 차관보를 지냈던 데니얼 러셀이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스하고의 인터뷰에서 31일 날 그랬습니다. 북의 목표는 북미 직접 대화에 들어가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거대한 덫이 될 거라 말을 했고, 다른 전문가들도 혼자 행동하는 참모들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내키는 대로 말하는 트럼프가 예측할 수 없는 협상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뉴욕타임스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거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내에서 미, 북 간에 이런 위험하고 불안한 거래가 극적으로 재개되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 위험한 거래의 결말은 결국 주한미군 지변경과 축소 철수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미국 내부에서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입지가 어려워질수록 대형 이벤트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극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은 이제 마라톤을 42.195를 42km 뛰고 스타디움 안에 들어와서 195m만 더 뛰면 되는데 이 단계에서 다시 한 바퀴 더 돌아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김정은은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쇠가 달궈졌을 때 여기서 끝을 봐야 된다고 최근에 하는 모습을 보면요, 지구전을 포기하고 매우 신속하게 끝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를 우리가 정부가 자칫 잘못해서 구실을 주게 될 경우 미북 직거래가 한국을 핑계 삼아서 트럼프에 의해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삐걱거리는 트럼프와 한국 간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문 대통령이요, 지금 당장 베를린 선언 폐기하고 남북 대화 주도 운전석론도 폐기하고 이제는 북한과 대화가 없다고 선언하고 북한과의 물밑 대화와 거래를 주장해온 참모들을 자르고 이러지 않는다면요, 문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